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서는 지난주부터 지역의 시민단체와 함께 각 지역의 한 해 굵직했던 사안들을 정리하면서 2019년의 희망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총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광양참여연대가 지난 2018년 광양을 뜨겁게 달군 뉴스를 선정했는데 1위를 차지한 소식이 뭐였습니까? 네, 당연 6.13 지방선거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예. 민주당의 우세 속에 무소속 시장이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파란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무소속 정연복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무소속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우려 속에 대선 성공 이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예. 자, 이제 지역의 굵직굵직했던 사안들을 좀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할 텐데 네. 일단 평화의 소녀상 얘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광양 평화의 소녀상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양 시민 여러분의 후원으로 1억 380만 원을 모금해서 2018년 3월 1일 날 광양 역사문화관 앞마당에 광양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예. 올해 3월 1일이 소녀상 건립 1주년이지만 3.1운동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광양시와 시의회, 소녀상 관리와 상징적인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간담회 개최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018년 가장 뜨거웠던 뉴스 1위로 정연복 시장의 재선이 꼽혔는데 네. 이제 반년이 지났단 말이죠. 시민단체 네. 입장에서 입장에서 정연복 시장의 시정 운영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를 주신다면. 네, 우리 시에서 코리아 리서치 의뢰에서 설문조사한 만족도로는 83%가 나왔는데요. 예.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재선 이후 반년을 평가한 시정 운영 점수로 77점을 주었습니다. 조금 낮군요. 네, 77점의 의미는 시민의 목소리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귀 기울이는 자세가 좀 부족했고 아하. 또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시정 운영, 시민들과 함께라는 시민행복 속에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 2019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더 잘하라는 광양시가 되라는 의미에서 77점을 주었습니다. 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가. 네. 그래서 가칭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잡음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광양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사업군으로 분류가 돼서 예. 해당 사업의 일정 부지의 적절성 여부와 함께 또 부동산 투기 현상이 투기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조성 부지의 타당성, 또 조성에 대한 의견이나 절차, 계획, 예산, 기대 효과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고 또 관주도의 조성이 아니라 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예, 시장의 공약이긴 합니다만 네네.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철회하는 것도 용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관련해서 뭐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네네. 저희가 인터뷰했던 전문가는 그래도 해볼 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양 산업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시민단체 입장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광양 LF 아울렛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이 추진되면서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우리 시정이나 의회나 연초 계획 당선됐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를 1번으로 뽑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생존권 위협이나 골목 상권 붕괴로 어려웠는데요. 예. 지역 소상공인이나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80일 만에 입점이 철회되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아. 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골목 상권을 붕괴한 일이 없도록 광양시와 시의회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기습 인상되면서 비난 여론이 큽니다. 네. 광양시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도 좀 인상이 됐죠?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예. 네,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시의회 의원 의정비를
1008년도보다 9.5% 인상된 월정 수당 2,575만 원, 의정활동비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더해서 3,895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예. 좀 과하다고 보여지는데요. 10년 동안 동결 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인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전라남도 의회와 여수시 또 순천시의회를 보면 월등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인상된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정비 심의에 몇 가지 필요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예. 첫째로는 의정활동 실적관리 통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예. 둘째로는 의원들 겸직과 겸업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셋째는 경제지표. 넷째는 정부 차원의 의정비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당초 뭐 5.1% 인상한 걸로 보도가 됐는데 훨씬 네네네네. 더 높은 수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의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 이게 시민들의 요구일 텐데 네. 뭐 관광성 외유 해외 연수 논란, 이것도 자유롭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광성 해외 연수는 지방 의원들의 공신력을 실추했습니다. 그리고 관양 시민들의 얼굴에 좀 먹칠을 한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매년 진행되어 온 시의원 해외 연수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철저한 사전 계획이 없이 진행된 해외 연수와 또 다녀와서 부실한 연수 보고서 등 매번 지적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지적들은 평소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과거 해외 연수를 통해 반영된 활동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형식적임을 보여주는 결과에 기인한 것인데요. 예. 지속적인 논평과 성명을 통해서 해외 연수에 대한 기준 강화와 내실의 제도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민을 무시하듯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정비 인상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의 역할이나 책임 있는 행동 또한 중요함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광양의 이슈라고 하면 바로 알루미늄 공장 건립 관련 이슈입니다. 네네. 일단 진행 상황을 짚어드리면 경제청이 건설 허가까지 내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네네네. 국내 철강 업체들 또 광양 시민들의 반발, 불안은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렇게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주셔서 20만 명을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부분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봐지는데요. 우리 광양 경제청에 좀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대하는 불통 행정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현재 사안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시민들도 불신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협력 보완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하고 공동으로 책임진다면 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데요. 환경적인 부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불통행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2월 26일과 27일 송광만 회원 환경단체 광양시 시의회가 중국 밍타이 그룹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으로 시설 확인차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제청이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사업을 많이 추진해 놓고 시민들에게 뒤늦게 알렸다. 이게 보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광양교통 노사 문제도 이슈였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버스 어릴 적 버스 하면 정말 추억의 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도시락 김치 국물 흘린 냄새, 또 안내원이 꾸역꾸역 밀어듣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 장날이면 또 오손도손 이웃과 함께 버스 타고 시장 구경 갔다는 이야기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좋은 추억이 지금은 추억이 아닌 추악으로 떠올리게 하는 우리 지역 버스 회사의 폭행 사건이 발생을 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양교통 노조는 집회를 열었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고요. 사측은 노조와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사측 조사를 위해서 경찰 출석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결국 광양시나 뭐 시민단체 같은 중재자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관련 계획 참여연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광양시는 특별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는 이번 일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수십억 원의 혈세가 해마다 낭비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2019년 특별기구를 만들고 특별 사업으로 편성해서 365일 감시 체계와 활동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가 광양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주년 맞이해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희 참여연대가 지역사회에서 여럿이 함께 시민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살아 숨쉬는 시민단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예.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또 했습니다. 참여연대 선배이시잖아요. 예. 네네. 그리고 그 비전 선언을 통해서 시민의 파수꾼이자 대변자로서의 시민의 공감과 연대의 바탕을 둔 사회에 대한 모색, 그리고 행동하는 시민 동반자로서 더 나은 세상을 여는 시민연대의 징검다리 역할, 모두가 주권자로 참여하는 민주사회, 또 모두가 존엄한 인권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시민을 위한 변화 의도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네. 앞으로 광양 참여연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양 참여연대 김진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